짙푸른 바다가 옥빛으로 변하면 청산도에 가을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이 숙제를 끝내야 두 다리를 뻗는다죠. 청산도에서도 이맘때면 어머니들의 김장이 이어집니다. 이곳까지 힘겹게 바위를 넘어온 이유는 바로 이 배추 때문입니다. 바닷물에 배추를 씻기 위해서인데요. 그냥 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담갔다 건지기를 반복하며 배추를 살짝 절입니다. 소금 절려가 소금 안 들어가기 위해서 백물에서 씻으면 깨끗하고 바닷물이 그렇게 좋대요. 이거. 바닷물이 들고 나는 움푹 팬 곳을 둔벙이라 부릅니다. 둔벙, 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데가 둔벙이고요. 그래야가 씻기 좋잖아요. 저런 데 같으면 다 떠밀려가지고 여기 앉아 떠밀려가는 거 봐보세요. 줄줄이 막 여기 앉아서 이렇게 씻었다고요. 이제 저보 쿠마시로 와갖고 한 집 것 하고 또 다음 집 것 하고 이 집 것 하고 저 집 것 하고 서로 한 집에 다 못 이니까 상부상조로 그렇게 됐어. 이거 우리 청산의 전통이에요. 원래부터 내가 싹 바닷물에 절인 배추라야 김치 맛이 좋다고 하지만 무거운 배추를 이고 지고 나르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 일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소금 때문이었습니다. 민물에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만큼씩 여기다 집어놔요. 소금량이 많이 차이 나죠. 그런데 이놈 반절도 안 들어가잖아요. 엄청 귀했지요. 소금 한 가마 받으면은 뭐 금같이 했지요. 아주 엄청 비싸고 그때는 소금도 없었고. 그래서 바다는 다른 걸 내어주나 봅니다. 김장 무렵엔 삼치가 제철이죠. 참치 육수 내갖고 풀을 써갖고 이제 또 같이 이제 섞어갖고 해요. 삼치로 국물을 내 풀을 씁니다. 삼치를 해버리고 삼치 연 것하고 여기 안 연 것하고 여기서 삼치 엮게 훨씬 더 맛있다 해서 애들이 김치를 다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더 시원하고. 청산도에서 나는 것들은 대량으로 재배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제철인 것들을 갈무리에 오래 보관할 궁리를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제철 삼치의 맛을 두고두고 느끼는 방법은 김치에서 찾았죠. 국물을 낸 삼치는 살만 발라내 으깬 다음 양념에 넣어줍니다. 구하기 어려운 찹쌀 대신 밀가루를 이용해 풀을 쏘았습니다. 특별한 재료라 해봤자 삼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엇보다 진한 맛이 감돕니다. 엄마 김치는 좀 시원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개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맛이 항상 생각나는 맛. 엄마의 김치 맛을 내는 비법은 알아도 흉내내기가 쉽지 않죠. 유금자 씨에겐 이 문어가 그 비법 중 하나랍니다. 우리 엄마는 옛날에 문어를 이은 것이 아니고 그 오징어, 우리 아버지가 큰 오징어 뼈를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를 큰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놈을 물 불어놨다 잔잔하게 찢어갖고 배추김치 속에다 넣더라고. 나는 문어가 여면 더 맛있거든. 주어진 것들로 최고의 맛을 내고 싶은 마음. 그 결정체가 이 김치에 남은 거겠죠. 음식의 맥을 잇는 데는
맛을 보여주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 맛 속에 이어지겠죠. 못해선 김장김치의 짝꿍이 돼지고기 수육이지만 여기선 삼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살짝 얼려 숙성한 다음 회로 떠서 먹죠. 우리들은 비싸서 먹도 못했어. 옛날엔 70년도에는. 일본으로 다 가니까 이제 기순 낚아갖고 기순 안 놈만 우리 먹고 다 일본으로 보내본 거다. 그래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 돈 아니라고. 찬바람 불 때 가장 맛있다는 삼치회. 잘 숙성시키면 부드러우면서도 찰기가 있어 참치 못지 않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좋은 거예요. 청산도 김장하는 날은 삼치회 뜨는 날이라죠. 기존에는 돼지고기 이런 거 해서 김장한 날 먹는데 여기는 삼치 이런 것이 맛있으니까 사심 이런 걸 많이 먹어요. 새 것만큼이나 묵은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삼치가 한창 나올 때면 곰삭은 묵은지가 세월의 맛을 내보이죠. 맛있구나. 버럭 안 먹어서. 묵은지를 바닥에 깔고 물을 듬뿍 얹은 다음 삼치를 큼직하게 토막내 올리면 다른 양념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힘이 샘. 김치에서 얼른 양념, 삼치에서 내려온 맛, 무에서 시원한 맛, 그것이 다 어우러져갖고 맛있지. 이제 섬이고 그러니까 그 배 타고 가는 거랑 뭐 비빔 탕기 그런 것도 생각나고 뭐 엄마가 해준 뭐 그런 삼치 김치 묵은지 찜이나 그런 게 생각났었죠. 고단했던 기억도 내어준 것에 감사하던 시간도 한데 어우러져 끓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노고를 감수하며 김치를 담그는 이유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기쁨 때문일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남 딸한테 딸 누나. 결코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죠. 햇볕까지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아주 확각에 담아내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식 항상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겠죠. 말을 안 해도. 언제 올까 기다리는 마음. 우리 엄마가 또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 아유, 우리 엄마 또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짠하죠. 엄마가 보낸 김치는 세상 모든 자식들에게 지치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이고 격려일 겁니다. 김치는 지역마다 집마다 재료도 조리법도 다르죠. 경상북도 의성의 한 마을. 아, 또 배추 많네. 이곳은 배추도 다르답니다. 그런데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게 배추가 맞나요? 이거 토종 옛날 조선배추. 잎과 줄기가 가늘고 긴 게 가시나 큰 상추처럼 보이는데 배추가 맞답니다. 그래도 희한해요. 여기는 뭐 다른 지역에는 안 되는데 의성 지역은 못 되니까 친구들도 보면은 항상 대구 친구들도 다른 지역 보면은 여 조선배추 생각난다 하면서 항상 그런 말. 씨앗을 이 배추가 너무 맛있으니까 길러 드시겠다고 씨앗 달라 해서 갖다 드렸는데 한 요만큼 올라오더니 잘 자란대요. 요만큼 올라오더니 갑자기 녹아서 없어지더라고. 오래전부터 의성 지역에서 재배해오던 배추라 의성 배추라 부른다는데요. 맛은 쌉싸름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난답니다. 속에 있는 건 연해서 골카서 곤짠지하고 이거는 큰 거는 시래기 할 거예요. 여기 깽이. 굵은 뿌리가 달려있어 뿌리 배추라고도 부른다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
3월달 되면은 이걸 뿌리를 심어가 씨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씨 받아가지고 꽃 피고 해가지고 유채꽃 끝이 그래 피요. 예전엔 배추들이 다 이렇게 제법 큰 뿌리가 달려있곤 했습니다. 그땐 배추 꼬랑이라고 부르곤 했죠. 지금 보시죠. 엄마 이게 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겨울은 되게 춥대요. 맞죠? 안 내려가면 따시고. 그래 이거 지금 올해는 안 내려가면은 뿌리도 더 통통하게 예뻐. 올해는 뿌리가 길으니까 너무 기다. 추울 것 같아요. 빨리 김장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지 뭐 배 안 나 뭐 우리는. 등놈에 커가 등놈에 왔는데 어야 공부도 못 했는데. 배추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 겨울나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건 경험이 가르쳐준 지혜랍니다. 배추 수확이 끝나면 겉잎만 따로 모아 이렇게 굴비 엮듯 묶어 말린답니다. 이야, 진짜 소수다. 나 진짜 어이마이네.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무시래기인데 이 지역엔 거의 다 이 시래기로 게장국도 끓이고 다 모든 걸 이걸로 다 하거든요. 햇빛을 보면 누렇게 변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한답니다. 지금 저거 김장용 그거는 굵기로도 쓰레기가 굵기로도 더 뭐해요. 그렇고 이거는 더 낫고. 그 배추는 좀 무른 느낌이고요. 그래. 요거는 쫄깃쫄깃한 네, 맛이 좀 시래기가 쫄깃한 느낌. 잘 말려놓은 배추 시래기만 있어도 겨울에 반찬 걱정이 없었다죠. 연한 배추 속잎은 열흘 정도 살짝 말린답니다. 자, 본짠지 담으세요. 자, 잘 말렸나 보세요. 네. 본짠지 담기 딱 좋아요. 맛있게 담아주세요. 꾸덕꾸덕 말린 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둡니다. 작아져나 봐라. 센치 정확하다 요거. 딱 4.5cm다. 손실없구나. 소금물에 박박 치대면 절여지면서 식감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색깔이 초록색으로 싹 살아나쁘네. 맛있어 그래 하는 여기에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려 김치를 담급니다. 이게 바로 곤짠지라는데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골가서 해가지고 말려서 반틈 말려서. 요즘은 말랐다 하지만 옛날엔 골갔다 했거든. 이거 뭐 갈았노 그거? 제피. 가루로 몰리거든요. 여기에 조피가루로 맛을 더합니다. 양념은 집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배추만큼은 꼭 의성 배추라야 곤짠지 맛이 제대로 난답니다. 오독오독해요. 무 말린 것처럼 오독오독해요. 그때 학교 점심시간에 딱 생각. 친구들끼리 도시락 먹는다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딱 반찬통을 넣었는데 다 똑같아. 니도 곤짠지 나도 곤짠지 딱 그 생각이 딱 떠올라. 그 친구들 다 잘인지 모르겠다. 매콤 알싸한 맛에 꼬들꼬들한 식감. 어린 시절 도시락 나눠 먹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추억의 곤짠지입니다. 배추 뿌리는 칼로 껍질만 살살 긁어냅니다. 여러가 이제 이 맛이 우리 할머니가 했는 기억.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머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할머니가 있었어. 옛날로 없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칼로 삐지면 다 삐져내잖아. 그래가 맞다. 그래가 끓였다. 씻었고 막. 이 뿌리도 요긴한 식재료였다죠. 뭐 무짜그리 장치도 먹고 뭐 고등어 여가지도 먹고 쳐가지고 콩가루 뭉쳐가도 먹고.
이 마을에선 배추 뿌리를 무처럼 사용한다는데요. 된장을 풀고 감자 몇 개와 배추 뿌리 듬뿍 넣고 매콤하게 끓인 게 또 별미랍니다. 짜글이 해놓으면은 감자 전분이 있어가지고 밥에 이렇게 비비면은 밥이 잘 박아 퍼지는데 거기 이제 요거는 이제 씹히죠. 이게 배추 뿌리는 그래가지고 잘 박하게 비벼가지고 배추 뿌리를 얹어가 먹는 기억이 나. 쌉싸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배추 뿌리가 얼큰하게 익으면 쓱쓱 비벼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곤 했답니다. 잘 익은 백김치는 그냥 먹어도 시원하고 아주 맛있죠. 언제 담았는데 일찍 맛들었네. 이 백김치가 좀 쉬어졌다 싶을 땐 밑동만 잘라내고 밀가루 반죽을 골고루 묻혀 전을 부친답니다. 이제는 다 여가. 인사하러 처음 왔는데 어머님이 이거를 뒤에서 꺼내가지고 12월 달에 왔는데 여기 진짜 양푼이 한 양푼이 해놓고 무를 저렇게 깎아 놓으시고 구부래 앉아가 구워라. 자기 보고 진짜 한 2시간 구웠던 것 같아. 굽고 나니까 집에 갈 때 싹 싸주시더니 집에 어른들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구부가 내가 갖다 줘. 진짜 맛있다고. 간이 다 배어 있어 그대로 기름에 굽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반죽은 얇게, 잎과 줄기는 서로 엇갈리게 놓아야 모양이 반듯하고 먹기도 좋답니다. 기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바로 다 붙어. 대가리를 이쪽 저쪽 하라 그랬어 우리 어머니. 맞아. 제대로 배웠네. 진짜 시집 잘 왔다 시집 잘 왔어.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 그때 얼마나 구워가지고.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부부는 농업으로 성공해보겠다며 결혼과 동시에 고향에 정착했답니다. 하지만 백김치전 부치는 법부터 농사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죠. 네, 지금 옆에 있는 이 새댁이 대구에서 대학교 같은 거 후배인데 시집을 왔어요. 왔는데 대구 새댁이 뭐 압니까? 그때 프로포즈 할 때 3가지를 했어요. 내가 가장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따서 니한테 바칠게. 물 한 개 피는 저수지 떡을 당신 손을 꼭 잡고 거닐게. 3번째 30년 농사 계획을 짜서 내가 꼭 실행을 할게 했는데 앞에 2가지는 못했고 30년 농사 계획은 얼추 지금 실행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신랑이 좋았어요. 참말이가. 네. 그냥 자연도 좋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어른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고 뭐 하여튼 다 좋은 것 같아요. 구멍이 막히는 거 아니라. 야, 내비도 무디가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가면 그죠? 건강. 백김치를 넣어주세요. 물 한 개 피는 저수지는 아니어도 잡은 손 놓지 않고 20년 넘게 부지런히 걸었답니다.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부모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죠. 이 음식도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거랍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마다 아버지 따라가지고 산에서 소나무 겹까지 또 마른 가지를 이렇게 모아갖고 오는 게 겨울의 일과였어요. 근데 이제 점심 때 밥을 이렇게 냄비를 딱 덮어가지고 손을 이래 째고 있다가 이익 하다가 이제 다 되면은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버지하고 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 서로 이게 냄비가 작으니까 야야 네가 먼저 냄비에 얹어라 하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눈치만 보다가 서로 이익하다가 뭐 손도 한번 대보고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네. 우와. 다진 백김치에 찬밥 한 덩이와 된장이 전부였던 이 음식처럼 아버지의 손은 늘 투박했습니다. 말없이 밥을 볶아내던 아버지의 시린 손을 그땐 왜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자,
숟가락 가져왔어. 야, 한 숟가락씩 해야지. 그 고마운 손이 있어 몸과 마음이 금세 따뜻해지곤 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답니다. 콧물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주셨던, 그리고 시집 와서도 시부모님이 이렇게 김치 해서 주셔서 이 김치는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야, 김치는 정이지. 난 나눠주잖아요. 사람들. 그지 항상 그 겨울철에 나눠주는 그 정이지. 집집마다 김장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 나니까 먼저 했는 사람마다 한 포기씩 집집마다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집집마다 김치 맛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정 맞네. 역시 틀리구만. 그렇게 김치는 누군가의 사랑이고 정입니다. 새우젓으로 유명한 충남 홍성. 이곳엔 길이 200m가 넘는 토굴이 있습니다. 지영아! 나 여기 있어! 토굴이 여러 갈래라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유 세상에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네. 아유 애썼어. 아유 왜 물속에 이렇게 많아. 어머야 젓갈이. 와. 네, 아우 들어볼게. 살이 통통하게 쪘네 이거는. 아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두 가지가 다 육전씨야. 그래? 맛있지? 아우 살이 쫀득쫀득하다. 맛있어. 음력 6월에 잡은 통통한 새우로 담가 새우젓 중 최고라는 육젓과 5월 새우로 담근 오젓, 가을 새우로 만든 추젓에 밴댕이며 황석어젓까지. 내부 온도가 항상 15도 전후라 젓갈 발효에 좋다는 이곳은 생선 저장고였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선배들이 와서 여기서 쉬던 자리예요. 쉬었다가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정류장하고 비슷한 거지. 에? 요새 얘기하면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또 섬으로 들어가시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배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여기 한 100여 척씩 들어왔어요. 여기. 그러면 이 서해 쪽에 있는 섬 도서지방들은 다 들어왔지. 뭐. 안면도, 원산도, 효자도 뭐 이쪽 섬배들, 장고도 이쪽 배들은 다 들어왔다고. 옹암포는 서해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구는 사라지고 그 영광을 젓갈이 이어가고 있죠.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손을 보태 품앗이로 김장을 합니다. 김장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가 된 이유도 바로 이 품앗이 때문이었죠. 바로 알지? 갈치 바로. 잘 샀다. 내가 넣어보자. 수백 포기 김장일 땐 물을 뺄 때 까는 볏짚도 많이 필요했다는데 이젠 몇 단이면 충분합니다. 옹암포의 옛 영화를 기억하는 이곳에선 김장에 생선을 넣는 풍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갈치를 넣는데요. 갈치 새끼인 풀치보다는 조금 커야 제맛이 난답니다. 익으면요 뼈는 다 없어지고 갈치 요 살만 남아가지고 요 쫀득한 맛이 그냥 살아있거든요. 서해에 낙지도 빠질 수 없죠. 광천 햇살이 키워낸 고춧가루도 아낌없이 듬뿍. 그런데 뜻밖에도 젓갈은 깔끔하게 새우젓 하나만 넣는답니다. 대신 김장할 무렵에 봐서 제일 물이 좋은 해산물을 넣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닿았던 포구의 고깃배에서 그때그때 생선을 사오던 습관이 아직 남아서 그런 것 같답니다. 김치소는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는데요.
군데군데 빠짐없이 갈치를 넣어줘야 한답니다. 항아리 가득 김치를 담으면 겨울을 든든히 날 수 있는 듬직한 밑반찬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바쁜 김장날, 늙은 호박은 왜 꺼내셨나 했더니 호박지를 담글 거랍니다. 쏟아 그냥. 호박지란 김장하고 남은 배추와 속재료에 늙은 호박을 썰어 넣고 담그는 별미 김치입니다. 그런데 호박지에는 이걸 꼭 넣어야 한다는데요. 개간장이에요, 개. 그 능쟁이 젖 담은 거 그거 건져내고 말하자면 액젓이랑 마찬가지예요. 능쟁이 젖 담아서 그 건지는 그래, 간장. 이런 거 넣어야 돼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현명해지고 호박은 늙을수록 보약이 된다죠. 호박지는 피로 해소에 좋은 음식이랍니다. 간혹 주인공 어깨 너머로 눈길을 사로잡는 조연이 있죠. 김장날의 수육도 그렇지 않나 싶네요. 진도 앞바다는 손꼽히는 청정해역입니다. 앞바다만큼이나 진도의 땅도 비옥하죠. 배추가 신통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래도 태풍 맞은 거에 비하면 우리 배추 정말 좋네. 짠. 지금 김치 담으면 제일 맛있을 때네.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김장 배추를 다른 데 지역은 다 묶잖아요. 근데 이제 월동 배추만 묶고 진도에서는 김장 배추는 안 묶어요. 예, 안 묶는데 일단은 기후가 따뜻하고 저런 소나무들도 있고 공기가 해풍이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좀 맛있고 달고 배추가. 배추 한 포기는 3kg 정도. 묵직하게 속이 찬 배추를 거두니 참 뿌듯합니다. 흔히 속이 꽉 찬 배추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꽉 차도 안 좋답니다. 양념이 잘 배려면 약간의 틈이 필요하다죠. 이렇게 문질렀어 이거. 그래야 뻘물 나오는 거 봐. 진도 김치에 꼭 들어가는 청각인데요. 여기에 다른 해초를 또 넣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것이 가실인데 세무가실이에요. 가실이도 다른 것도 맛있지만 얘는 더 맛있어요. 이게 아주 귀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씹으면 오도독 하면서 아주 맛있어요. 세모 가사리는 깨끗한 진도 앞바다의 갯바위에서 많이 자랍니다. 진도 명물인 이것도 빠뜨릴 수 없죠. 이거 울금이에요, 울금. 이게 볼 때는 처음에는 막 쓸 것 같아도 해놓으면 훨씬 더 담백하고. 울금은 생강처럼 곱게 갈아 넣어주고 멜젓이라고도 하는 멸치젓도 돌화게 곱게 갑니다. 기계가 손쉽긴 하지만 이렇게 수고를 들여야 김치가 더 맛있어진답니다. 멸치젓을 넣는 건 시집와서 배운 방법이라죠. 이게 멸장이에요. 멸장이요? 예, 멸치젓을 이렇게 끓이지 않고 큰 바구니나 그런 데다가 천 넣고 한지 넣고라고 올려놔두면 이렇게 간장처럼 돼요. 진도 앞바다에선 새우가 나지 않으니 새우젓보다는 직접 만든 멸치젓과 멸장을 쓰는 게 당연하답니다.
그런데 이댁김치엔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풀 대신 밥을 그대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대로 통째로 넣으면은 김치가 더 훨씬 더 윤기가 나요. 근데 풀을 썼을 때는 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찹쌀풀 대신 넣는다고 해서 풀죽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스무 살에 시집 왔을 때는 청각이며 세모가살이며 난생 처음 보는 재료들 이름 외우기도 바빴다죠. 하지만 이제는 김장 양념조차도 완성된 요리에 가깝게 만드는 남도 음식 명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어디 있겠어요? 반찬으로 배추 안 넣고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평생 큰 살림을 도맡아 해온 어머니는 올해부터 며느리에게 차근히 음식 맛을 전수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요.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다시 또 며느리로 김장김치는 우리의 삶을 품고 지그시 익어갑니다. 이번엔 대파만으로 김치를 담근다는데요. 진도의 자랑 대파김치를 만들 땐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배추는 소금에 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간을 안 해. 그냥 양념으로 막 버물려요. 왜냐? 이거를 버물려 놓으면 간을 해 놓으면 질겨져. 여기에 또 한 가지 색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좁쌀을 넣는다는 건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좁쌀이 대파김치의 짠맛을 중화시키고 녹말 성분이 김치의 발효를 돕기도 하지만 한 입 넣고 씹을 때 톡톡 터지는 좁쌀의 식감이 대파김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앉아보세요. 맛 좀 보세요. 이제 손주들이 맛볼 차례입니다. 맛있다. 다른 데서는 못 먹어요. 여기서나 먹어보자. 아예 하세요. 와, 정말 맛있어요. 그런 대로 맛있죠. 예. 익으면 맛있고 뭔가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이랑 먹으면. 알싸함과 단맛이 절묘하게 섞인 진도의 토속 대파김치입니다. 잘 익은 대파김치는 그냥 먹어도 훌륭하지만 진도 앞바다에 생선을 넣고 찜을 하면 더 맛이 좋답니다. 생선을 이 대파김치가 익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하면 따로 매운탕 같은 거 양념 안 하고도 여기에 양념이 다 돼갖고 익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오늘은 모두 고생하는 김장날이니까 특별히 쏨뱅이를 준비했습니다. 죽어도 쏨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있는 생선이라죠. 게다가 대파김치에 넣은 좁쌀 덕분에 더 구수한 맛이 난답니다. 이맘때의 대파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양분을 많이 축적한 상태입니다. 그런 대파김치로 만든 쏨뱅이찜은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보양식입니다. 보통 김장날에는 돼지고기 수육을 삶죠. 그런데 이 댁에선 색다른 걸 만든답니다. 바로 이것.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독특한 맛과 식감으로 편육 재료론 최고라는 우설과 소 머릿고기입니다. 소머리 수육이요. 아, 보통 돼지고기 수육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김장하는 날. 그런데
우리 집은 그 전부터 이렇게 소를 잘 먹었어요. 그 소머리를. 소머리는 살을 발라서 세모가사리 등 해초를 얹어 색을 내고 무거운 돌로 한나절쯤 눌러둡니다. 한참 눌러놓았던 돌을 치우고 살짝 열어봐서 편육이 완전히 식었으면 다 된 거랍니다. 소머리 편육이 이렇게 예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먹기 전에 눈이 먼저 즐거워지는 음식이네요.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쯤은 다 있는데요. 그래서 김장날엔 이런 요리를 만든답니다. 새콤하게 잘 익은 백김치와 곶감으로 만드는 건데요. 먼저 백김치를 깔고 잘 펴서 다듬은 곶감을 올린 다음 돌돌 말아서 먹는 단순한 요리입니다. 그런데 새콤 짭짤한 백김치와 달콤한 곶감의 조화가 입가에 저절로 웃음을 머금게 한답니다. 김장날엔 역시 갓 담근 김장김치를 손으로 쭉쭉 찢어 먹어야 제맛이죠. 보세요. 잡숴 보세요. 김치가 딱. 김장이 끝나고 설령 김장 몸살을 앓을지라도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날은 가족 모두의 축제입니다. 김장철이면 누릴 수 있는 맛깔스런 풍경과 함께 사람들의 삶도 장독 가득 맛있게 담깁니다. 봄부터 젓갈을 담그고 여름엔 간수를 뺀 소금을 준비하고 가을엔 고춧가루를 빻아두어야 완성되는 1년의 시간이 담긴 김치. 올해도 어머니의 부지런함으로 넉넉히 다음 계절을 기다립니다. 전라북도 남서부에 자리한 정읍. 야트막한 산과 평야가 있는 곳이죠. 꽃이 너무 예쁘다. 하얀 꽃봉오리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흰 민들레 꽃밭. 흔한 들꽃으로 알고 있는 민들레가 부부에겐 특별한 식재료라는데요. 이게 봄이네, 봄. 봄이야? 아, 이거 보고 봄 냄새라고 그러지? 응. 봄 냄새. 아, 너무 좋아. 봄에 이렇게 네. 땅을 뚫고 나온 거라서 네. 벼락질을 하려고 그래요. 벼락치? 네. 벼락처럼 금방 버무려서 생생한 상태로 먹는 김치. 장독대가 가지런한 고향집 밭에서 딴 흰 민들레꽃. 이걸로 김치를 담근다니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 꽃처럼 예뻐지라고 꽃까지 먹어야 돼. 네. 그렇잖아도 예쁜데. 네. 꽃처럼 예뻐야지. 인민들레가 그렇게 좋대잖아. 어른들이 이제 간에 좋다고 많이 그랬어요. 네, 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환호를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심었어요. 씨를 따와가지고 막 터에 뿌려놓고 많이 그랬어요.
도시에 나가 살다 정읍으로 귀향한 건 30년 전. 친지분이 사셨던 옛집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서 텃밭을 가꾼다는데요. 덕분에 봄 김칫거리도 앞마당에 잔뜩 봄 기운을 품고 있죠. 엊그제 비가 오더니 머위가 많이 잘 자랐네. 아이고 예뻐라. 맛있겠다. 이거 해 먹으면. 요즘에는 벼락지 해 먹고요. 또 쌈도 싸 먹고 또 데쳐서 된장하고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나물로도 해 먹으면 맛있어요. 벼락지에 쓰는 양념들이 좀 특별한데요. 밴댕이와 멸치 등이 섞인 잡어 액젓과 산야초 효소로 간을 한답니다. 쌀룬도 갈아 넣는데요. 영양까지 생각한 이댁만의 비법이죠. 머위에 김치 양념을 섞고 나면 민들레 꽃을 넣고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버무려 줍니다. 흰 민들레 벼락지의 쌉싸름한 맛, 밥 생각이 절로 나는 봄 김치입니다. 이맘때는 귀한 마늘 김치도 담급니다. 뒷곁에 심은 마늘로 만든 김치란 뜻인데요. 마늘대가 30cm 정도 자란 게 김치 담글 때 가장 좋답니다. 이 뒤안 마늘은 토종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심어서 먹었었어요. 근데 거의 지금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애들 아빠가 굉장히 마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마늘을 나물로 해 먹는데 필요한 나물 마늘이에요. 김치도 하고요. 데쳐서 나물도 해 먹고 그냥 풋마늘처럼 이렇게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귀한 마늘김치의 알싸한 맛을 혀가 기억하는 거죠. 옆에서 엄마 도와주면서 같이 간도 보고 그랬으니까 하는 과정을 알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마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서부터 그리워지더라고요, 자꾸. 귀한 마늘은 풋마늘 상태에서는 매운맛이 좀 덜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이맘때 봄김치 재료로 쓰면 딱 알맞죠. 이댁 안주인은 음식을 할 때 천연 조미료를 자주 사용한답니다.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산야초 효소, 모과 효소, 여러 가지 수많은 효소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 재산이죠. 음식의 재산. 저희는 금방금방 한 건 안 먹어요. 한 최소한 4, 5년 이상, 길게는 10여 년 이상 된 것도 많아요. 오래된 것일수록 깊은 맛이 있죠. 우리 음식의 곰삭은 맛은 풍미를 더하기 마련입니다. 귀한 마늘김치는 멸치 액젓 대신 산야초 효소와 가자미 액젓으로 맛을 낸답니다. 멸치 액젓은 기름기가 많아요. 가자미 액젓은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담백한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은 겨울에 고를 때 쓰고 겨울 김장김치 때 쓰고 가자미 액젓은 여름철이나 이렇게 좀 기름진 것이 좀 덜 좋을 때 그럴 때 써요. 양념에 고춧가루를 먼저 개어 놓으면 김치 빛깔이 더 선명해진답니다. 김치 맛을 잘 보존하는 데는 항아리만한 게 없죠. 알싸한 맛이 제맛이라는 귀한 마늘김치. 이젠 흔치 않은 귀한 봄김치입니다. 산자락 아래로 옹기종기 모인 집들이 참 정다운 곳.
이곳에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담긴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사시던 집이에요. 그래서 아하. 저희 어머니 흔적들이 많이 있죠. 뭐 장독, 특히 장독은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쓰시던 장독. 네. 거고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찾던 발걸음이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답니다. 추억 나들이에 동참한 남편은 든든한 내 편이죠. 알았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남자분들은 뒷짐지고 계시고 그러시던데. 아이, 지금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같이 살아야죠. 그건 뭐예요? 이거 상추예요. 상추 굴뚝. 굴뚝. 봄에서 여름 가는 사이에 채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이 올라오면은 이게 굉장히 아삭아삭해요. 상추가. 네. 이런 데는 단단하니까. 예전엔 상추 꽃대를 기를 쓰고 꺾었답니다. 상추잎을 오래 먹기 위해서였죠. 저희 어머니는 별것도 아닌데 조물조물하면 금방 뭐 맛있는 게 나온다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데 더 맛있다고 그래요. 또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요즘은 자주 해 먹습니다. 김치볶음을 엄마 생각. 옛맛이 그리워지면 상추 꽃대를 꺾어 김치를 담급니다. 두루두루 요긴했던 확독. 예전엔 집집마다 있었던 필수품이었죠. 기계로 갈면 고추가 이제 기계 돌아가는 열에 의해서 익어버리거든요. 마늘 같은 것도. 그래서 익어버려서 좀 맛이 덜합니다. 네. 그래서 확독에 갈아서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네.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보릿결을 확독에 갈아 밥을 지을 적에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나 싶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식들이 나서서 합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버무린 맛은 기억 속에도 오랜 자국을 남기는 법이죠. 여기 요 대부분 여기 먹으면 아삭하고 되게 맛있어요. 아, 이거를 대를 네. 먹는 거네. 네네. 엄마가 말해주기 전에는 상추로 김치 만든지 모르고 배추김치인 줄 알고. 그렇죠. 네. 근데 맛있더라고요. 오이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들녘의 농심은 상추 한 가지도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가지도 김치로 담그면 두고두고 즐길 수 있죠. 가지 소박이는 오이 소박이 비슷하게 담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소박이 형태가 아니고 이거를 수분을 빼가지고 딱 펴서 젓갈도 넣고 고추도 넣고 고추도 넣고 파도 넣고 이렇게 해서 담았습니다. 가지는 여름까지 든든한 채소라 김치를 담그는 방법도 여럿이랍니다. 통째로 살짝 데쳐서 하루 정도 말린 다음 김치로 담그기도 하고 이 댁처럼 돌을 얹어서 수분을 덜어내기도 한답니다. 싸네요. 예. 20분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수분이 쫙 빠져요, 가지에. 그러면 더 꼬들꼬들해지겠죠. 김치 담을 때도 간에서 수분을 빼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이 방식은 여름철 채소가 상하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장과 김치를 즐겨왔습니다. 당시의 김치는 소금 절이 형태였는데 그때부터 가지를 소금에 절여 먹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색다른 것 같아도 꽤 오래된 우리의 음식이 가지 김치인 거죠. 요거 미나리로 묶어주는 거예요. 나물만 해먹다가 이게 또 별미예요. 한 번씩 해먹으면. 이처럼 채소를 말려 담근 김치를 약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참 변화무쌍한 게 김치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갓김치 왔습니다. 아이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무거운데 고생했어. 갓김치인데요. 이것도 5년 된
숙성된 갓김치입니다. 갓김치도 묵은지가 있어요? 예, 그렇죠. 너무 익으면 사가버리는 갓김치는 묵은지로 만들기엔 까다로운 김치입니다. 그래서 갓김치를 묵힐 때는 웃소금을 뿌리기도 하죠. 잎이 많이 나도록 갓이 개량되면서 계절김치로 즐기게 된 갓김치. 여기서 묵은지로 만나니 반갑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장을 저희 어머니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에 사람 소리가 나면 다 오셔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럼 오셔가지고 또 식사하시고 드시고 이러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잡수시는 분들이. 어머니가 그래서 손이 커지시고. 네. 생선의 비린내도 깊은 풍미로 재탄생시키는 갓김치 고등어 조림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맛. 내일의 밥상까지 염려해온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묵은지 먹으면은 보면은 항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렇죠. 네. 네. 저희 어머니가 묵은지 가지고 이렇게 뭐 닭찜도 해주시고 고등어찜도 해주시고 묵은지 갖고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쌈밥도 만들어주시고 이러니까. 네, 김치 보면 어머니 생각 참 많이 납니다. 묵은지는 냉장고가 출현하기 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밥상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집집마다 달랐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옛날부터 담벼락에 조금씩 심어놓은 게 이게 전부 다 이제 번져가지고 그 담벼락엔 전부 다 모입니다. 요새는 시장에 가면 다 살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다 뭐 두릅이니 전부 산초니 가수기 이런 게 전부 다 집에서 심어서 따서 반찬을 해 먹고 이랬습니다. 여기 가죽나무. 가죽? 예. 오, 가죽나무도 있어요? 예. 이걸로 대기 순이 연할 때는 예. 살금 데쳐서 먹기도 하고 나물로 해 먹기도 하고 요새는 이걸로 자반을 만듭니다. 야. 김혜허 씨 숭산마을로 시집을 와서 이 씨가 아니라 허 씨의 맏며느리로 더 오랜 세월을 산 이정영 여사입니다. 시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내 손맛이 되고 그 내림 음식이 집안의 자랑이 되던 세월도 묵묵하게 이어왔죠. 되게 오래돼 보이네요. 예, 오래됐어요. 이 우물이 안반에 밑에 안반이랍니다. 옛날에 막 이 동네에 가물고 이럴 때는 온 동네에서 이 우물로 살았답니다. 엄중했던 시절은 집안에 켜켜이 쌓여 이제는 잘 맞는 옷이 됐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그 길을 갈 줄은 몰랐답니다. 성현이 학교 왔나? 나는 지엄한 법도를 지켰어도 딸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랐죠. 얘도 종부로 시집 갔습니다. 안 보냈으면 싶었는데 지가 좋다고 간다 하대요. 요새는 다 지가 좋으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가족들 어머니가? 항상 많이 모이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조금 힘드셨긴 했는데 예. 항상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에 항상 북적북적한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기억 속에 좋게 남아있나 봐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머위부터 두릅, 산초까지 봄내음 가득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두 집 며느리가 내림 손맛이 담긴 장아찌 밥상을 선보이겠답니다. 1대1대1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팔팔 끓입니다. 두릅이니 이런 모구 같은 거는 나오는 철이 한정돼 있잖아요. 봄에 새순 날 때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1년 내내 먹는 거지.
장아찌는 간장이 기본이죠. 뜨거울 때 팔팔 끓을 때 이렇게 부어주면 이게 완전히 아삭아삭하고 김치 냉장고에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지. 예, 숙성이 돼가지고. 수고스러움은 좀 덜해졌네요. 예, 그렇죠. 2번, 3번 안 하니까 끓이 붓는 걸. 살다 보니 장독의 비밀을 담은 기특한 냉장고 덕을 봅니다. 다른 거랑 달리 약간 이번엔 딸이 마당에서 따온 가죽나무의 여린 잎으로 장아찌를 담급니다. 하는 게 좋거든요. 사돈댁 장아찌는 고추장으로 맛을 낸답니다. 꿀? 네. 저희 시댁은 단 거를 꼭 꿀로 쓰시더라고요. 그냥 약간. 어찌 보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두 집안의 지혜를 배우는 일이기도 하죠. 시댁듯이 주물럭거리면 안에서 진이 나오거든요. 제가 클 때는 엄마가 간장에 장아찌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시집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장아찌를 고추장에 하시더라고요. 고추장? 네. 이맘때를 놓치면 서운한 봄날의 새순도 여럿입니다. 참중나물과 산초를 따고 나면 두릅도 꺾어야 하고 김장철 못지않게 바쁜 것이 장아찌의 계절이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대구알입니다. 대구? 대구. 대구알 양념을 해서 이제 김장김치로 쌈 싸듯이 쌉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장해놨다가 먹으면 이 김치도 너무너무 맛있고 대구알도 양념에 비해서 맛있고 그렇습니다. 예. 시댁이 바다가 가까운 김해라서 겨울철 별미인 대구를 김치로도 즐겼답니다. 이 액젓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멸치 젓갈. 대구를 이렇게 조각 잘랐잖아요. 여기다가 양념을 이렇게. 김장하고 나면 겨울에 대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구를 사서 먹으면서 알을 빼서 김장김치가 맛있게 익어지면 이렇게 김치를 담는 겁니다. 익으면은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버릴 것 하나 없는 생선이라 여러 음식에 유용하던 것이 김치로도 재탄생했습니다. 우리의 김치는 어느 것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생선은 물론 굴, 사골 육수까지 그 지역의 산물을 담아낸 것이 우리의 김치이기도 했죠. 아가미입니다. 이게 아가미입니다. 아가미 요거는 이제 아가미 밑에 붙은 내장인 셈이지. 대구는 입이 큰 녀석이라 아가미가 어른 손바닥만 합니다. 이것을 깍두기와 버무려서 대구 아가미 김치를 담급니다. 변화무쌍한 김치와 젓갈의 합작품이라고 할까요? 대구 아가미 젓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자젓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보기에는 꼭 깍두기처럼 금방 섞어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푹 익혀서 먹습니다. 젓갈처럼. 그래서 장자젓이라 합니다. 전 너무 아무것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가르치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좀 고생하셨겠지. 김치의 다양한 변주가 참 재밌네요. 도미도 김치처럼 오래 두고 먹는 요리법이 있답니다. 뭐예요? 돔으로 돔장을 하려고요. 어른들이 이걸로 밥 비벼 잡수시기도 하고 또 쌈 같은 거, 상추쌈 같은 거 잡수실 때 얹어서 잡수시기도 하고 그래서 돔장입니다. 무, 양파,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서 고추장과 물엿을 넣은 후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졸여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또 구웁니다. 1시간 정도 끓이고 난 뒤에 이제 판이 양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더 끓여야 됩니다. 여기에 다시 도미를 넣고 은근하게 졸입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으로 기억되는 귀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부엌은 배움의 터이기도 했죠. 구전으로 내려와 손끝으로 이어가는 맛의 연대. 그 맛의 연대는 이 땅의 거대한 밥상의 역사를 일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젓갈을 담그고 그것을 김치에 넣어 즐겨왔을까요? 김치 버무리듯이 이 살살 이 새우가 연하니까 소금 뿌려? 소금을 살살. 칠산 앞바다에서 3대째 대를 이어온다는 한 젓갈 가게를 찾았습니다. 소금이 골고루 섞어지도록 이렇게 썰어줍니다. 오랫동안 밥상의 역사를 이어온 젓갈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귀한 음식입니다. 삼국시대에 젓갈은 왕후를 맞이하는 태백 음식이었다고도 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새우젓은 선호도가 높아서 19세기에는 8도의 새우젓이 유통됐다고 합니다. 호기심 많은 이는 김치에 새우젓을 넣기도 했겠죠. 엄마, 이거 갖고 왔어. 잘 익은 걸로 바꿨지? 이것은 황석어죠. 그다음에 멸치죠. 그다음에 이것을 추죠. 그다음에 이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중어죠. 익을수록 이렇게 김치가 익으면 살이 많아야지 김치가 시원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이거 주로 많이 넣죠. 한국인의 새우젓 사랑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담그는 그 시기에 따라 오젓, 육젓, 추젓 등으로 나뉘고 생김새에 따라서는 곤쟁이젓, 자하젓, 중하젓 등 그 이름이 수두룩하니 김치에 젓갈을 넣었다는 최초의 기록도 15세기 새우젓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김치에 젓갈을 두루 쓰기 시작한 건 고추가 대중화된 이후부터였습니다. 고춧가루가 젓갈의 비린 맛을 잡아줘서 이댁처럼 젓갈을 두루 쓰는 전라도식 김치에는 양념을 듬뿍 넣죠. 젓갈이 간이 돼가지고 맛있어요. 나 나보다 낫네.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잡히다 보니까 양념이 풍부해서 그래서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잘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랬고 그죠? 제 우리 엄마도 진짜 음식 잘했어요. 지금도 김치는 그 집의 손맛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곤 하죠. 이 댁에서 별미로 손꼽는 음식은 풋고추를 잡젓으로 담근 젓갈입니다. 젓갈. 만들면 금세 독이 나서 이듬해를 기약하는 이도 있답니다. 네, 잡젓이라고 그래요. 잡젓. 네, 황석어, 그다음에 밴댕이, 그다음에 이게 군월이라고 쬐까는 거 있거든요. 잡젓에 들어가는 거. 고추 이렇게 파란 고추를 따가지고 주에 담은 다음에 한 3달 정도, 3달 4달 정도 되면은 익어요. 이것이 익으면 이제 건져서 젓갈이랑 고추랑 같이 해서 이제 무쳐서 먹으면 맛있죠. 이걸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딱 놔두고 한 3달에서 4달 정도 수동시켜가지고 이게 고추가 익어요. 옛날에 다 자기네들이 고추를 담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든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나는 내가 담아서 주로 많이 서비스로 많이 주면은 다음 해에 오셔갖고는 왜 그저 또 없냐고 젓갈 주라고 그러거든요. 밥도둑이 따로 없겠네요. 잘 말았네. 말린 조기와 묵은지도
환상의 궁합입니다. 이게 조기 새끼거든요. 이제 항상어보다는 좀 더 크고 굴비보다는 작고 이렇게 이제 말려가지고 이거 바닷바람으로 말리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 조기 새끼를 이렇게 밑에다 딱 깐 다음에 인지를 밑으로 쫀득하게 말린 조기에 묵은지를 통째로 넣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집 갔을 때 어머니가 김치찌개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때 진짜 친정 엄마 거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아 진짜 이건 진짜 네. 라면사리 넣어가지고 묵은지랑 같이 끓인 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오. 진짜 아직 그 맛이 엄마가 또 있어요. 말린 조기 묵은지찜에 새우를 듬뿍 넣으면 감칠맛이 더욱 강해지죠. 손주를 둘이나 안겨준 며느리에게 몸보신하라고 장어를 준비했답니다. 많이 잡죠. 봄에 먹고 기운내서 지금 앞으로 일할 날이 많잖아요. 지금 젓갈도 담아야 되고 우리 아들은 안 먹어도 힘 좋으니까. 며느리. 건강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배운 맛의 지혜는 며느리에게도 두고두고 쓸모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는 이청숙 여사표 장어 부추조림입니다.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경험을 보태는 것이기도 하죠. 차곡차곡 쌓아가는 맛의 역사. 그것이 이 댁에 훈훈한 한 끼를 선물해 줍니다. 아들 부부 먹는 모습이 참 복스럽네요. 저는 진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근데 우리는 진짜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얘네들 그냥 평범하게. 다 들잖아요. 건강이 제일 이제. 젓갈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해.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치? 다음에 또 해줄게. 네. 식전 대바람부터 할 일이 창창해진다는 여름의 문턱입니다. 이맘때는 사과꽃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자연과 시간을 다퉈야 하는 일들이 허다하죠. 사과꽃 땁니다. 사과. 네. 사과. 꽃이 이렇게 예쁜데 왜 따요? 이래 따야 수확이 막 곱게 나오고 네. 막 이거만큼만 나오고 그래. 이 예쁜 거를. 이만큼 이래 띄워야 돼. 우리는 좀 못되지 꽃을 다 딴 게. 보기에는 좋아도 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 온 가족이 나와 힘을 보탭니다. 그래도 하루 해가 짧죠. 어머님 오늘 점심은 뭘로 해주실랍니까? 나물 해가지고 뭐 밥 해 먹고 하지 어쩌겠노? 예, 어머님 맛있게 좀 해주시오.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요 그래. 예? 저희들은 사과밭에를 많이 나오고 집에서 음식은 어머님 많이 해주셔요. 그래요? 아직도. 오. 어머님이 하시는 게 맛있으니까 네. 손주들도 오면은 제가 했는 것보다 할머니가 하신 게 더 맛있대요. 저기 선보고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 게 더 좋아. 선보고? 응. 선보러 가갖고 내가 이뻐서 데리고 왔어. 어머니가 선보러 가서요? 그래 이쁜 게 지금도 잘 이뻐요. 그래요? 한테 오면은 맨날 정든 며느리 어여쁘기가 사과 열매 같겠네요. 꽃이 많아. 원래 일거리가 한정도 없네. 슬하에 팔남매를 둔 어머니는 삼시세끼 밥대가 가장 두려웠답니다. 그거는 뭐예요? 신방이. 쓴박이? 예. 쓴박이 뿌리? 예. 이거 없어요 요새는. 국물도 몰랐고 김치국 밥도 비먹고. 물김치처럼? 아. 김치? 아, 그래 고추장 떠놓고 된장 떠놓고 비비면 맛있어요. 네. 고기 하면 더 맛있어. 먹는 사람은. 우리 큰아 이제 밑에 동상들은 좀 뭐 갈칠라 해도
저거 안 할라 해서 못 하고. 그 큰아도 암만 고등학교 가라 해도 지가 안 갈라 하더라고. 공부도 뭐 우등상으로 중학교 다닐 줄 잘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돈도 있고 밥도 세고 뭐. 옛날 살림을 하면 눈물 나 말도 못해. 아이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저 미나리를 갖고 와야 된다. 이래 댕기도 육신이 아파서 말도 못해. 이맘때 활짝 핀 세상이 그리 서운했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는 이땐 쓴바귀만 지천이었죠. 어쩔 수 없어서 쓰디 쓴맛에 발효의 미덕을 얹은 것이 쓴바귀 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젠 별미가 됐죠. 양파 육수에 밀가루 풀 하는데 이제 풀을 찹쌀풀을 넣으면은 당분이 있어가지고 빨리 삭거든요. 그러니까 삭는 걸 조금 늦추게 해서 밀가루 풀도 하고 밀가루 풀로 하면은 국물이 더 시원하다고 어머님은 밀가루 풀로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드는 건 마음을 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의 허기를 메우는 방법이라면 뭐든 시도해봤고 김치 한 보시기에도 자식들에 대한 옹골찬 희망을 담아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가난한 시절의 과거지사가 돼갑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거 해볼 생각도 안 하죠, 그죠? 요즘 사람들은 진짜 뭐 없으면 뭐 맘 먹고 말지 뭐. 마트에 가면 또 다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옛날 속담에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없으면 다 해. 또 어머니 안 계시면은 또 이 맛을 못 그렇지. 이 못 맛을 보잖아요. 못 내지. 아이고 진짜 나중에 가실 때 없으면 엄마한테 또 눈으로 보고 본 게 있어 다 해먹어. 그러기를 원하세요? 네, 보는 게 있어 다 해먹어. 먹을 것을 구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세상이지만 사람의 삶에서 제일 중하다 하는 먹는 일을 어머니는 지금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고추 다짐장인데 여긴 밥 비벼 먹고 그러거든 여기다가. 그거 막 금방 밥해가지고 고슬고슬한 밥에 이거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예. 그 창이는 이게 별미다. 손정성에 마음 정성까지 합쳐진 이 댁의 별미가 고추 다짐장입니다. 매운맛이 가득 담겼어도 손주까지 3대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마른 멸치에 청양고추를 넣어 두루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한 다음 멸치 육수를 넣어 졸여냅니다. 미리치물입니다. 육수. 약간 자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두고두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국수에 양념장으로도 그만이랍니다. 묵은지다. 싱싱하고 완전 맛있어 보이노. 아유, 누런 맛있게 살았다. 진짜 이 김치가 진짜. 이거 어머님이 직접 배추 농사 지으셔가지고 담근 지 1년 됐습니다. 묵은지? 네. 두고두고 아껴 먹는 울 엄마의 맛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익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김치만 있으면. 아니 빠지 말지. 엄마 김치 최고. 감탄사를 절로 부르는 시간의 맛. 맛있어요. 김치 이거 없으면 안 된 게로 상해. 담을 때까지 김장할 때까지 놔둬야 돼. 김치 올라가는 이거 일품이라요. 뭐든지. 응. 김치 없으면 안 된 게. 한국 사람. 이 댁의 묵은지는 당최 헤아릴 도리가 없는 어머니의 정성이기도 합니다. 아들, 손주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어머니.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으니 김장이 며칠이 걸린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셨겠죠.
그래서 어머니일 겁니다. 어머님도 오래오래 계셔야 우리가 이 손맛을 이어받는다. 아유, 참말로. 30년을 빼도 아직까지도 끝이 없다. 오래오래 말씀 많이 해주세요. 첫 손들어서. 고양이 맛이라 할까 엄마 품 안에 그런 맛이 항상 이게 맛이 입에 그 습관이 돼서인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엄마 또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느낌. 최고의 맛이다. 따뜻하시겠다 그냥. 언제나 생각나는 맛. 그 안에 푹 안겨도 좋을 것 같은 묵은지는 우리 어머니의 맛입니다. 김치에는 이제 막 시집온 새댁의 곱디고 온 세월도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어머니의 노고도 깊은 맛이 되어 담깁니다. 그래서 김치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맛이 담겨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는 말만 살찌는 게 아닙니다. 강릉 영진항 앞바다의 물고기들도 포동포동 살이 오르죠. 새벽 4시 제철 맞은 이들을 맞으러 배들이 하나둘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항구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이곳이 오늘의 조업 장소입니다. 요즘 영진항 앞바다에는 도루묵이 가득합니다. 도루묵은 무엇보다 고소한 알이 별미인데요. 지금이 알이 꽉 찬 도루묵을 맛보는 한때랍니다. 12월달 가면은 알이 너무 굳어가지고 그때는 산을 시기돼가지고 그때도 알이 맛이 없어. 이제 알이 이제 생겨가지고 말랑말랑할 때 제일 맛있어. 이거 요 부분을 대고 네. 이로 딱 물어 이로 앞니로 네. 딱 물으면 여기가 터져. 그러면 그냥 쭉 빨면 돼. 그래 이게 저 속풀이 할 때 아주 그만이라 이거야. 해장국보다 더 좋은 거야. 도루묵 알은 배에서만 맛보는 별미죠. 새벽 바다에 혼자 나와도 외롭지 않은 건 줄줄이 올라오는 고기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장비가 일을 해주니까네 힘은 안 드는데 좀 이렇게 기분이 고기가 어제처럼 많이 올 때는 기분이 좀 좋고 지금은 이제 기분이 조금 좀 그러네. 비록 만선은 아니지만 오늘 할 김칫거리는 충분히 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김장 품앗이가 사라져 간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에 누구네 집이야? 저 자상 형님. 아, 꽃단 형님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누구네 집? 우리 동네는 김장을 하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품앗이를 해요. 예, 집집마다 다니면서 해주고 그래요. 100포기를 우리가 김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30포기는 여의분을 해야지 돼요. 이 보세요 머리를. 왜요? 이분들 한쪽씩 주려면 김장한다고 품앗이를 한다고 소문이 나서 좀 있으면 김치통 들고 쭉 줄 서요. 그분들도 채워서 줘야지 되고. 이곳에서는 김치에 도루묵을 넣는데요. 들어갑니다. 아뜨한다. 다시마, 무, 파, 뿌리를 넣고 팔팔 끓인 국물에 도루묵을 삶아 그 육수를 사용합니다. 푹 삶아지면 체에 걸러 맑은 국물만 받아냅니다. 여기에 채소를 한데 부어 넣고 김치소를 만들죠. 놔두세요. 김치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그 종류만도 수백 개에 이릅니다. 한 지역의 문화, 기후,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둘러앉아 배추 속을 넣는 모습을 보니 꼭 어린 시절의 김장날 같습니다. 통에 들어가고 있나 지금? 옛날에 추웠잖아요, 그죠? 그 맨손에 장갑 안 끼고 소금 배추 절이고 짓던 생각.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우리 깍두기 국물, 김치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는 거 최고 맛있죠. 모락모락 김이 솟는 흰 쌀밥에 배추김치 한 조각. 아마도 한국인의 입맛을 이만큼 잘 나타내는 모습도 없을 겁니다. 이곳에서 김장날 빠지지 않는 것이 서거리 깍두기인데요. 서거리는 명태 아감입니다. 서거리에 명태 서거리. 저 깍두기 담글 때 이거 같이 섞어서 해놓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거래요. 요 승택이. 요거는 장난식으로. 요건 장난보다 더 맛있는 거래요. 밥 주머니가. 아주 여기 진짜 맛있어요. 서거리 깍두기는 명태가 많이 잡히던 강릉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김치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생선이었지만 아쉽게도 명태는 이제 동해안에서 사라졌죠. 명태는 사라졌어도 강릉의 오랜 전통 서거리 깍두기의 명맥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딸에게 그렇게 음식은 우리의 문화로 남게 되는 거겠죠. 이 무에서 물이 생기잖아. 무에서 물이 나오니까. 고루고루 섞으세요. 맛있겠다. 쏘그리 많다. 맛있겠다. 쏘그리 많어. 젓갈하고 무 깍두기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둘이 먹다 하나 다른 나도 몰라요. 이거 너무 맛있어. 이때 해야지 제맛이 나지. 여름에 해도 맛도 안 나요. 세월이 흘러도 소중한 것들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파김치를 만드는데요. 여기에도 생선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 파김치에 지금이나 요거 마늘 뭐 생강 넣고 마른 오징어를 불고 가지고 그래갖고 넣어요. 생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겨지지만 마른 오징어는 김치 국물이 스며들어 쫀득해진답니다. 이건 오징어로 만든 액젓입니다. 오징어 파김치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죠. 김치는 담근다고 표현합니다. 담근다는 말에는 익거나 삭도록 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익고 삭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완성되는 음식이란 뜻이겠죠. 오징어만 골라 먹게 돼. 오징어 간이 배가지고 맛있어서 오징어만 골라 먹고 파만 이제 나중에 남아. 쫀득하면서도 아삭한 별미 김치입니다. 강원도에서 도루묵은 겨울철에 자주 먹는 반찬이 됩니다. 밥상에 올릴 때는 주로 조림이나 찌개를 하죠. 바닥에 물을 깔고 매콤한 양념을 발라 자박자박 졸여내거나 얼큰하게 끓여내면 밥 반찬으로 그만입니다. 옛날에는 이 바닷가에 그냥 니아까를 끌고 나가면 그냥 막 쫄대를 푸대요. 이 도루묵을 푸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거를 삶아서 김장하고 발에 열어 말려서 겨울 내내 졸여 먹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전에는 말도 못하게 엄청 났었대요. 학교와 문방구에선 도루묵 알을 수북이 쌓아놓고 군것질거리로 팔기도 했답니다. 오독오독 터지는 도루묵 알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인기가 좋았습니다.
소금 솔솔 뿌려 석쇠에 구워도 별미죠. 진한 바다 내음 풍기며 화려한 풍미를 자랑하는 동해안의 김치.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지? 다른 반찬 없어도 밥 한 공기 비우는 건 문제 없습니다. 강릉 연곡면에 사는 부부의 김장 준비는 밭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이고, 얘는 밑에가 모르고 있네. 이거 배추 받아요. 얘는 속이 아직 안 찬 것 같으네. 이것도 갖고. 그래도 생각보다 잘 쳤어요. 배추뿐 아니라 무, 갓, 파까지 모든 김치 재료를 직접 키우고 있죠. 이게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안 드리면 얘네들이 안 커요. 그러니까 정성 들인 만큼 농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쁘잖아요. 자식 키우듯이 이 야채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참 이뻐요. 부부의 김장철 비장의 무기는 이 황어입니다. 봄이 되면 연어처럼 황어도 산란을 위해 강을 오르는데 이곳엔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을 정도랍니다. 잡은 황어는 모두 젓갈로 담그죠. 이거가 지금 소금 넣어갖고 현재 한 2년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끓여요. 끓여요? 네, 그 달인다고 그러죠. 젓국을 달인다고. 네. 달여서 이제 그걸 김치에 넣고. 네, 달여가지고 이제 물을 받고. 받쳐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게 한 2년 된 거라서 이게 뼈가 다 녹아요. 그래서 김치 먹으면서도 이 안 눈해하고 눈해하고 차이는 많아요. 김치 먹어보면 맛이 그러니까 그냥 뒤끝이 구수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봄에 황어젓을 담가두는 건 겨울철 김장을 위해서입니다. 황어젓은 보통 2년 정도 삭힌 다음 젓국을 만드는데요. 약한 불에 한나절 끓인 다음 체에 걸러 맑은 젓국만 걸러냅니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작업이지요. 인천 장봉도가 고향인 부부는 25년 전 이곳 강릉 산골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에서도 생선은 김치를 담글 때 꼭 넣는 재료였답니다. 동해안의 생선 중 고향의 김치 맛을 떠올리게 한 건 이 양미리였습니다. 그 한 번은 보니까 양미리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한 번 넣으면 어떨까? 밴댕이하고 성질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고서 그 양미리를 갖다 한 번 넣었거든요. 근데 해서 봄에 먹어보니 맛있는 거야. 인천에서 먹던 밴댕이 김치를 대신한 양미리 김치. 쫀득쫀득 씹히는 고소한 맛이 고향을 생각나게 합니다. 서울의 한 수산시장. 아침 일찍부터 꼼꼼하고 깐깐하게 따져가며 동태를 고르는 분이 있습니다. 겉면이 이렇게 맑고 비늘이 좀 이제 어둡지 않은 거, 비늘이 깨끗한 거, 이게 정말 명태가 맛있는 명태예요. 명태가 이렇게 녹색을 명태로 김치를 담아야죠. 어김치에 김치를 담아야죠. 고향은 어디신데요? 저는 함흥. 요리사인 윤선희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구경식당의 운영 책임자로 일했답니다. 껍데기 전체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지. 그래서 살고기가 이제 안 되지. 봐봐. 여기 이제 살점이 떨어지잖아. 응? 이렇게 위에 이제 살점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여기를 마지막까지 요 끝에까지 이렇게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근데 이제 날개 쪽 이런데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살점 떨어지지 않게 해야. 오늘은 명태 어장 담그는 법을 며느리에게 알려줄 거랍니다.
어떤 음식에 쓸 것인지에 따라 소금물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한답니다. 포를 뜬 명태에 소금물을 부어 발효시키는 어장은 김장부터 반찬까지 두루 쓰이는 기본적인 식재료라는데요. 북한에선 새우젓이나 액젓이 아니라 이 명태 어장으로 김치를 담근답니다. 김치소에 무채를 넣지 않고 양념을 모두 간 뒤에 명태 어장을 썰어 넣고 버무린다고 합니다. 주물러는 절대로 안 되고 살살 문질러서 이렇게. 북한은 기온이 낮아 김치의 양념이 강하지 않답니다. 보통 남한에서 넣는 양념량의 반 정도면 충분하다죠. 저희는 많이 무치면은 안 돼요. 못 먹어요. 김치를 굉장히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양념 맛이 진하면 배추가 이제 첫째 배추가 물러져요. 그리고 식감이 살아있질 않고요. 대신 명태 어장은 아끼지 않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듬뿍 끼워 넣습니다. 명태가 정말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어요. 명태 어장을 넣은 김치가 완성될 즈음이면 총각물을 잔뜩 넣고 함께 버무리는데요. 이걸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배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석박지라 그래요, 우리는. 배추 김치를 이렇게 우리 한 안에 이렇게 하나씩 담는데 배추 한 돌기 담고 그다음에 무 하나 담고 또 배추 한 돌기 담고 무 한 돌기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사이에다 넣어요. 배추김치와 총각무김치를 번갈아 한 단씩 층층이 쌓아 올린다 해서 석박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같지만 배추와 무를 한꺼번에 섞어 버무리는 남한의 석박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이번엔 또 다른 북한 김치를 맛보여 주겠답니다. 향긋한 배에 낙지와 문어까지 다양한 속재료를 배춧잎으로 싸는 개성 보쌈 김치라는데요. 빠르면 10월 말에 담가두고 1월 말에 먹는답니다. 개성에선 보쌈 김치를 한 끼에 하나씩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는다는데요. 무친 뒤 바로 먹어도 익은 듯한 맛이 난답니다. 이 양념을 만들 때 양념에 이제 명태 우리 식혜같이 명태 어장을 담은 거를 양념을 버무려서 숙성을 했다가 그걸 갈아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멸치젓이나 이제 우리 새우젓 있잖아요. 네. 멸치 액젓이나 뭐 새우젓 이런 거 넣는 대신 계란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충분히 숙성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익은 맛이 조금 살아있죠. 김치를 쌌던 배춧잎으로 밥을 싸서 먹어도 별미랍니다. 우리의 수육처럼 김장날 빠지면 섭섭한 요리가 하나 있답니다. 밥을 볶은 뒤에 만두피로 싸서 찌거나 구워 먹는 음식이랍니다. 밥만두. 밥을 넣었다 그래서 밥만두. 1번 주자예요, 1번 주자. 어디 가서 길거리 가면 길거리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누구나 다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허기졌을 때 밥이니까 또 밥만두 한두 개 가지고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대표적 거리 음식인 떡볶이나 김밥에 비하면 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누가 언제 먹기 시작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북한의 명태 어딤채처럼 강원도에도 젓갈로 만든 특별한 김치가 있습니다.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넣으면 그 자체로 요긴한 밑반찬이 되는 창란젓. 이 창란젓을 무와 함께 버무려 김치로 담근다는데요.
창란젓은 창란만 넣고 양념 넣어가지고 하고 요거는 무채로 좀 섞어서 하고. 그 김치예요? 그러니까 창란 채김치라고 보시면 되지. 오래전부터 먹어온 강원도의 별미 김치랍니다. 무는 채 썰고 창란젓은 한 번 씻어낸 다음 고춧가루 듬뿍 넣고 버무려 미리 삭혀둡니다. 요거는 좀 더 삭아야 돼요. 밥식혜 같지 않고. 밥식혜는 한 3일만 삭아 먹어요. 근데 이거는 좀 더 걸려야 돼요. 비린내가 나서. 그래서 맛나봐도 맛있어. 맛있어요? 응. 꼴뚜기는 겨울이 다가오는 때 맛볼 수 있는 별미 중 하나죠. 오징어처럼 말려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한답니다. 예, 이전엔 이게 값도 없었는데 지금 비싸지. 옛날엔 이 값이 쌌어. 돈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게 꼴뚜기를 서민들 먹는 고기야. 이곳에서는 마른 꼴뚜기로 식혜를 만듭니다. 식혜는 생선과 밥을 섞어 발효시킨 음식이죠. 우리 여기는 다 이렇게 말려서 해 먹어. 식혜를요? 예. 생 걸로는 잘 안 해 먹어. 생 거는 데쳐서 초장에다 찍어 먹든지 무쳐 먹든지 볶아 먹지 이렇게 식혜는 안 해 먹어서. 오징어는 좀 딱딱해서 어르신들이 잡수기가 좀 그래요. 부르면 시끄다고. 이 꼴뚜기는 연한 맛이 있었고 또 오징어보다 또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저희 꼴뚜기로 식혜를 해요. 이걸 먼저 넣어줄까? 아니 이 앞쪽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이거 짰죠? 짰어. 식혜에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귀한 시절엔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답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말이지 잘 살고 이런 우리 친구들 잘 사는 집에 이런 걸 더 많이 해 먹고 없는 집은 이런 것도 못 해 먹었어요. 네, 고춧가루가 없어서. 고추 한 근에 김치 10포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근 가지면 얼마 못 해요. 한 번 더요. 지금이야 식혜가 사철 해먹는 음식이 됐지만 과거엔 김치와 함께 겨울을 나는 반찬이었습니다. 서울 막내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 툭탁하면 엄마 밥식 해좀 없나? 밥식 해좀 엄마 해서 부채줘. 고마워. 아저씨가 돈 좀 보내라 그래. 맨날 그냥 먹지 말고. 겨울이면 생각나는 반찬, 꼴뚜기 식혜입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다는 도치를 넣고 찌개를 끓일 참인데요. 이 계절엔 살은 적어도 꽉 찬 알 덕분에 암컷이 인기가 좋답니다. 이거 알 빼면 이거 회 잡수려면 순놈 사야 돼. 이거는 찌개 끓이려니까 이걸 샀지. 도치 음식 중 으뜸은 김치 넣은 얼큰한 도치 알탕이죠. 김치는 그대로도 훌륭한 반찬이지만 도치와 조화를 이루면 또 다른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도치는요, 이 술 잡순 날 술국으로도 좋아요, 아주. 아침에 해장국도 좋고요. 명태국도 좋지만은 이거는 얼큰한 맛에 더 맛있어요. 도치 알은 소금에 절여 부친 다음 쪄먹기도 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게 명절 때, 제사 때 이게 올라가요. 이거 설날에는 누구나 없이 이 알을 많이 해서 애들도 주고 이제 술상에도 도치 알을 썰어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썰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술 안주도 되고. 도치 알찜은 도치가 알을 베는 이 시기 겨울 한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오돌오돌한 게 맛있잖아요. 씹는 맛 있잖아요.
그 소리 나는 맛을 먹어. 맛. 술 한 잔 드릴까요? 네. 자꾸 말로만. 이번엔 막장을 넣고 명태찌개를 끓일 겁니다. 된장은 메주에서 간장을 빼고 남은 것으로 만드는데 막장은 메주를 직접 갈아 만들죠. 강원도식 된장인 막장을 푼 물에 나박선 무를 넣고 끓이는 명태찌개. 그런데 이 찌개를 부르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옛날에 하던 걸로 막장 넣고 끓이는 게 왁찌개예요. 그래서 옛날 저 이름으로 왁찌개 끓이려고 지금 썰어놨어요. 예, 왁찌개나 왁찌기나 사투리가 들어가니까 왁찌개. 명태를 맑게 끓인 것은 명태국. 이렇게 막장을 넣고 구수하게 끓여내면 왁찌개라고 부른답니다. 계절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하죠. 인물은 못 숨겨도 맛있지. 한정은 지 맘대로 되는데도 맛은 괜찮아요. 제철 식재료가 품고 있는 계절의 기운을 느끼며 사는 것. 즉석 식품에 길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입동이 지나고 올해도 김장철이 시작됩니다. 봄부터 젓갈을 담그고 여름엔 간수를 뺀 소금을 준비하고 가을엔 고춧가루를 빻아둬야 완성되는 1년의 시간이 담긴 김치. 여기에 우리의 삶도 함께 익어갑니다.